이제 대패, 끌, 톱, 그리고 기본적인 공구들 사용해서 먹금 넣는 거, 그리고 먹금 넣기 위해서 쓰는 다양한 공구들, 뭐 그런 부분들.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런 공구들을 가지고 내가 가구를 만들기 위한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또 기본이죠. 가구를 만들기 위해서 써야 될 여러 가지 맞춤들이 있을 거예요. 그 맞춤들은 종류가 되게 다양할 텐데, 그럼 그 종류를 다 해야만 그게 내 거가 될 거냐? 그렇지 않다고 이제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 부분들은 공구 쓰는 기본적인 원리 같은 경우, 그리고 맞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으면 형태가 조금 다르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 않고 응용하실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맞춤은 종류로 나누자면, 제가 나누는 그런 부분으로 따지자 보면 뼈대로 만들어지는 맞춤들이 있는가 하면 판재로 만들어지는 맞춤들이 있다. 그래서 당연히 구조적으로 뼈대가 형성하는 그런 구조하고 판재가 만들어지는 구조가 다를 테니 그런 종류를 나눠서 생각을 해서 보자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해야 될 거는 뼈대로 만들어지는 맞춤들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면 시간당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오늘 뼈대를 다 할 수가 없고, 보통 한 맞춤을 오늘 진행하고 제가 먼저 진행을 한 다음에 선생님들이 그걸 따라서 다시 한번 해보시는 거, 그리고 시간이 남으시면 그거를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셔가지고 다양하게 끌도 그렇고 대패도 그렇고 톱도 그렇고 먹금 넣는 것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을 익혀가시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뼈대로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릴 텐데, 저번 시간에 이제 끌 가지고 이런 구멍 파는 부분들과 직각끌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 파는 것까지도 진행을 했죠. 자, 이거를 했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맞춤 하나의 한쪽 짝이에요. 여기에 하나의 짝을 더 만들어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놈을 만드는 게 기본적으로 맞춤의 한 부분인 거죠. 구조적인 부분들, 그 짜맞춤의 한 부분. 그래서 얘를 이름으로 하다 보면 뭐 제비촉자임이라고 하는 그런 맞춤들이 들어가게 돼요. 맞춤에 대한 이름들도 이런 제비촉이 들어갔느냐, 아니면 어떻게 연결하는 부분들이 있느냐, 아니면 이 부품이 쓰이는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이름들이 같이 따라 붙기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맞춤이 들어가는데 어떤 쇠목에 쓰인다 그러면 뭐 쇠목, 그 제비촉 쇠목자임 이런 이름이 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름이 같은 맞춤인데도 불구하고 조금씩 달리 불리는 이유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봤을 때 내가 알고 있는 맞춤하고 같다고 하면 이름이 뭐 조금 다르더라도 같은 맞춤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이름이 그 맞춤의 형태나 그런 부분들을 따라 하다 보니 대충 이름을 들으면 어느 정도 유추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죠. 그 쓰이는 위치까지도 어떻게 보면 그 이름에 들어가다 보니 그런 부분들을 유추하기가 좀 더 쉬워지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헷갈리는 부분도 있겠죠. 되게 다양하게 불리니까. 그래서 그런 이름이 조금 다양하게 불리는 부분들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부분의 짝을 만드는 맞춤을 오늘 진행을 할 텐데, 그러면 이 부분이 어디에 쓰이느냐, 지금 하나 갖고 왔는데 이런 부분에 쓰이게 되겠죠. 맞춤들을 가져왔고, 맞춤들은 구조를 형성하는 어느 부분에 쓰일 거냐에 따라 가지고 그 위치에서 좀 대표적인 것들을 하나씩 진행을 한다고 했고요. 얘 같은 경우는 사방탁자의 한쪽 이렇게 면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부분에 쓰이는 맞춤들이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이 부분은 구조적으로 봤을 때 외관을 형성하는 부분 중에서 한쪽 모서리 부분들이 되겠죠. 여기도 하나 쓰이고, 이런 맞춤들이 여기 쓰이고, 이제 여기도 쓰이고, 이쪽도 쓰이고, 이쪽도 쓰이고 한다고 하면 뭔가 네모난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래가지고 가구의 기본적인 외형틀을 만드는 부분들이겠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 부분은 삼방용기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런 뼈대로 만들어지는 것들이, 이 사방탁자에 쓰는 것들이 맞춤이 되게 처음 접하기에는 좀 복잡해 보일 수도 있긴 하겠지만, 여기하고 여기 이 밑부분하고 거좀 연관된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형태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부분들을 조금 응용하면 이게 되기도 하고, 얘를 좀 응용해서 이게 만들어지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번에 여기에 했기 때문에 이 한쪽 부분을 했잖아요. 이게 쓰인다고 하면 이쪽 한쪽에 기둥처럼 보이겠죠. 이 부분이 기둥처럼 있던 건데, 얘를 짝을 맞춰서 오늘 기본적으로 맞춤에 대한 부분들을 해보자는 거죠. 자, 이렇게 짝이 만들어지자면 여기에 뭔가 팔 거고, 여기에 남아있던 어떤 것들이 정교하게 맞아가지고 얘가 틈이 없이 딱 맞아야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러면 그런 먹금을 어떻게 넣어야 될 것이냐,
그러면 먹금을 넣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톱질을 하냐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겠죠. 이런 부분 딱 맞추자면 기본적으로 딱 맞춰 들어가자면 먹금이라는 부분들은 같은 먹금이 그어질 거예요. 같은 금무게로 그어진 그 금무게를 가지고 여기에다도 먹금을 넣고 여기에다도 먹금을 그대로 똑같이 넣을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구멍이 파였다 그러면 여기에는 그 자리만큼 그 두께만큼 뭔가가 남아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하는 게 이 기본적인 맞춤에 대한 이해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하면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 해야 될 이 부분, 제비촉자임이라고 하는 이 부분인데 외관을 형성하기보다는 중간에 이 사방탁자 이 칸 나눔처럼 위아래로 칸을 나누는 뭔가 그런 위치에 얘가 쓰이게 되는 거죠. 네모난 틀이 하나 만들어졌다 그러면 얘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 네모난 이 면적이 위아래로 칸이 나눠지는 거죠. 그래서 뭔가 칸 나눔을 할 때 쓰는 그런 맞춤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뭐 할까요? 당연히 이 부분을 하겠죠. 외관을 만드는 부분. 순서가 바뀐 거는 왜 그냥 이거를 저번 시간에 했기 때문에 여기에 연장된 걸 그대로 적용해서 한번 하시는 게 훨씬 더 따라하기가 수월하시다. 이거는 가공을 한 번씩 해보셨으니까 그거를 그대로 또 응용하는 게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겪고 이렇게 차근차근 가면 이 따라 하시는 게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진행을 할 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얘도 보시면 대충 아시겠죠? 얘가 여기에 이렇게 껴져 들어가는 한쪽 짝이 되겠죠. 자, 우리는 저번에 이 기둥에 들어가는 부분만 얘만 했던 거죠. 자, 근데 이런 짝까지도 한번 만들어서 해보자 하는 게 오늘인 거고. 자, 이렇게 해서 대보면 칸 나눔이 비슷하죠. 위에 여기 떨어져 있으니까 얘가 남아있는 거고, 여기가 남았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파여 있는 거죠. 여기가 파였기 때문에 얘가 여기 들어갈 놈이 남아있는 거고, 뭐 여기 남아있으니까 이만큼 떨어져 나가서 만약에 얘가 제대로 짝이 됐다고 하면 이렇게 끼면 그 칸에 맞춰서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뭐 나무 두께랑 그런 부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얘가 맞지 않는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얘를 진행을 할 거라는 거죠. 자, 얘 보시면 제가 이 연기라고 제비촉이라고 하는 부분, 이렇게 45도로 뭔가 잘리는 부분에 대한 그 깊이가 우리가 처음에 톱질 연습, 사선 연습했던 것처럼 그렇게 깊이 하는 경우들이 극히 드물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톱질을 했던 이유가 이런 부분 하기 위해서 이제 톱질을 했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사선, 이렇게 사선. 되게 깊지 않죠. 왜 그러냐고 말씀을 드렸냐면 기본적으로 이런 사선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깊게 들어가지 않는 이유들은 나무, 만약에 얘가 여기 이렇게 껴진다고 그러면 나무는 이렇게 맞춤을 하거나 했을 때 강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런 서로 결합력은 어떻게 유지가 되느냐, 서로 겹치는 면적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늘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렇게만 했지만 더 결합력을 어떻게 하면 더 높일까, 아니면 좀 더 넓어진다고 하면 이런 촉들을 그냥 하나 내는 게 아니라 더 두 개 낼 수도 있고 칸 나눔을 더 늘려가는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 결합력을 더 많이 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이 제비촉이라는 부분들이 강도를 높이는 그런 이유 때문에 한 칸이 더 들어간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런 부분도 있어요. 뭔가 이렇게 밑으로 하중을 받는다고 하면 나무가 하중을 가장 잘 받는 경우가 어떤 방향이냐면, 자, 이런 결이 이렇게 서 있는 이 방향에서 하중을 받는 게 가장 잘 버텨요. 강도도 어떻게 보면 이 면보다 이 마구리 면이라고 하는 이 면 자체가 훨씬 더 강도가 더 높은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 들어갔을 때 그렇다고 하면 하중이 잘 받기 위해서는 이게 사선, 뭐 마구리 면이나 결방향도 아닌 이 면이 서로 만나가지고 하중을 견뎌주는 부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한 이 뭔가 이렇게 힘이 분할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여기에는 담겨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턱이 따여 있잖아요. 이 끝부분에. 예, 턱이 따여 있죠. 이렇게 턱이 따여 있는 이 모서리 부분들을 가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기나 제비촉이라는 부분들을 넣기도 해요. 왜냐면 이게 이렇게 사선으로 쳐여 있어야만 이게 여기에도 따이고 이쪽에도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거든요. 만약에 얘가 그냥 이렇게 제비촉이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반듯한 거라고 생각을 해보죠. 자, 이렇게 반듯한 놈이었으면 이 모서리를 서로 가공한다고 하죠. 모서리를 여기도 가공하고 여기도 가공해야 돼요. 자연스럽게 여기도 가공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 자연스럽게 테두리가
굴러질 테니까. 근데 저렇게 생긴 놈을 갖다가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이렇게 보면 이 모서리 가공하기가 되게 애매해요. 여기는 자연스럽게 반듯하게 그냥 하면 되겠지만 여기에다는 이 칸, 얘가 칸의 넓이만큼 빼고 이만큼만 가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부분들이나 그 중간에 가공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가공할 때 되게 번거로움이 많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이 제비촉이라는 부분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껴볼게요. 이런 모서리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부분들이 생기겠죠. 그죠? 훨씬 더 이런 부분들 가공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다. 지금 이것처럼 턱을 따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자연스럽게 둥글게 하거나 아니면 다양한 모양을 여기다 적용시킬 수가 있겠죠. 얘가 이렇게 들어감으로 인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반듯한 이런 형태로 뭔가를 했다. 자, 이렇게 턱이 뜨겠죠. 여기 중간에 이렇게 지나간 부분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빼고 이 모서리 여기까지만 뭔가 경계를 정해서 그렇게 하기가 상당히 더 불편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제비촉이나 용기들은 구조적으로 좀 더 튼튼하게 만들고자 하는 부분도 당연히 담겨져 있고, 좀 더 가구에 멋스러운 부분들 아니면 좀 더 디테일한 부분들을 더 넣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넣어야 되는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먹금을 넣으면서는 어떤 부분을 말씀드릴 거냐, 적당한 비율이라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를 만들면서. 자, 보시면 얘는 삼방용기인데 얘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중간에 들어가는 이 제비촉이라는 부분하고 되게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자, 이렇게 보면 얘도 칸 나눔이 이렇게 4칸으로 되어 있죠. 자, 여기 네 칸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짝이 되어 들어가는 거예요. 자, 얘랑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얘는 사이즈가 좀 다르긴 하지만 분명히 하나, 둘, 셋, 넷, 4칸이에요. 그러면서 다른 차이라고 찾아보면 앞으로 봤을 때 얘는 한쪽 방향으로만 이렇게 가게 쳐져 있고, 얘는 이렇게 양쪽으로 쳐져 있는 거 빼고는 구조적인 비율이나 형태들이 비슷해요. 그렇다고 하면 저런 사방탁자, 얘를 사방탁자의 한쪽 기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 위에는 삼방용기고 여기는 제비촉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에 쓰이는 같은 두께의 어떤 하나의 가구에 쓰이는 부분들이라고 하면 얘의 비율이나 중간에 들어가는 이 제비촉의 비율이나 이 삼방용기의 비율이나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같은 무게로 같이 그을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얘를 굳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거, 여기에 썼던 그런 이 비율들을 그대로 여기에 적용하고 만들어지는 형태만 조금 먹금만 다르게 그어주면 이 사방탁자를 만들 수 있는 기본 뼈대를 구성하는 그런 맞춤들은 자연스럽게 여기서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맞춤들이 대표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거보다 좀 더 단순화시킨 맞춤이 없을 거냐? 있을 수 있죠. 아까 이런 모서리 부분들 하나도 가공을 안 한다고 치면 굳이 제비촉이 들어갈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반듯하게 여기를 구조적으로 만들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하면 이 맞춤이 좀 더 난이도가 있는 거지, 그냥 이 앞부분 빼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어떤 맞춤을 한다고 하면 훨씬 단순한 거예요. 네. 그러면 맞춤이 먹금을 넣는 게 이거랑 다를 거냐? 그렇지 않죠. 여기서 여기만 잘라내게 되면 여기에 쓰이는 어떤 맞춤이 되는 거죠, 바로. 그러다 보니까 얘를 하면 더 쉬운 밑에 있는 거 아니면 좀 더 응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습득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 또한 이런 부분들이에요. 비슷비슷한 맞춤들이 조금씩의 형태 변화를 하거나 내가 얘를 좀 더 튼튼하게 아니면 어떤 의도 때문에 이런 맞춤들이 조금씩 변해가는 것들이지, 뭔가 아예 이 형태에서 이 형태로 아예 완전히 변하거나 그런 것들은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맞춤의 형태들이 아니면 이런 비율들을 또 정해야 될 텐데, 그런 비율들은 어떻게 정해질 것이냐, 그것 또한 크게 문제될 것들이 아니죠. 이 나무의 두께가 얼마냐를 일단 계산을 하고,
이 나무의 두께를 이 정도 했을 때 이런 비율로 가는 게 좋겠다고 한번 처음에는 그냥 받아들이시는 게 좋아요. 받아들이시고 이런 것들을 다른 좀 더 두꺼워지거나 더 얇아지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적용할 거냐, 나무의 물성을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게끔 적용을 하는 거죠. 나무의 물성이라고 하면 뭐냐, 이 나무의 물성들이 이거에 대한 이런 촉들 아니면 이런 남기는 이런 어떤 부분들이 얘가 무한정 얇아질 수는 없겠죠. 이런 부분들이 되게 얇아질 수는 없을 거예요. 어느 정도 한계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왜 그러냐, 나무라는 물리적 성질 때문에 이 한계가 정해질 수도 있겠죠. 얘가 얼마 이상으로 더 내려가게 되면 이거 자체가 되게 힘이 약해지는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뭔가 한계점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서 만약에 나무가 좀 더 두꺼워졌다 그러면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두께로 뭔가 걔를 적용을 시킬 거냐, 그렇지는 않죠. 뭔가 힘을 더 받기 때문에 뭐 좀 더 두꺼워졌다고 보면 거기에 걸맞는 어느 정도의 얘가 그런 사이즈들 비율 그런 남겨야 될 두께들이 어느 정도 또 있을 것이고, 그거 한계치를 벗어난다고 하면 그것들은 차라리 적당한 사이즈에서 촉을 할애하는 것보다는 두 개로 갈라내는 게 훨씬 더 결합력이 좋아질 수 있다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잘 버무려져 가지고 가장 최적의 어떤 상태들을 골라서 내가 적용을 시키는 게 맞춤을 잘 적용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냥 이거 했다고 해서 이 똑같은 거를 이렇게 굵어진 거에다가 바로 이렇게 적용시키는 거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나름대로 얘보다 좀 더 두꺼워지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가지고 이렇게 옮겨오는 부분들이 이제 응용에 대한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생겼고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을, 이 비율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 비율.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면 자, 이 정도의 뭔가 비율로 되어 있죠. 자, 이걸 4칸으로 나눈다고 그래가지고 이 넓이를 4등분해서 적용을 시킨다. 그건 별로 좋은 비율이 아니겠죠. 얘가 이 정도 넓이니까 지금 얘는 좀 좁고 얘도 좀 좁고 얘보다는 얘가 좀 더 넓고 여기가 좀 많이 남아있는 형태의 비율로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얘가 얼마 정도 뭐 4cm라고 하죠. 4cm의 두께이기 때문에 이거를 4칸이니까 4등분 해가지고 여기다 적용을 시켜야지 하고 여기다 적용시키면 그거는 잘한 맞춤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느냐, 자, 지금 이런 비율을 가지고 있는 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느냐, 이 연기라는 부분들은 서로 이 연기 이쪽 부분들은 본드가 잘 붙는 방향이 아니죠. 본드가 잘 붙는 방향들은 이런 방향이에요. 나무하고 서로 결이 같은 방향으로 붙이거나 이렇게 엇갈려 붙이는 방향이 잘 붙는 거지, 이쪽 마구리면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이렇게 잘 붙지는 않죠. 특히나 이 방향이 가장 잘 안 붙는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번 뭐 강력 본드로 붙여놓는다고 그러면 살짝 붙어있을 수는 있겠지만 힘이 가해지면 툭 떨어질 만한 부분이거든요. 특히나 이 마구리면끼리 붙이는 부분들. 그러면 이쪽도 마찬가지죠. 이 사선 부분이 이게 마구리면이냐 결방향이냐 봤을 때 이거 같은 경우는 중간이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이 면도 아니고 정확히 이 마구리면도 아닌 약간 사선으로 잘린 중간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면들이 서로 만나가지고 붙는 이 면 또한 잘 붙는 방향은 아니지만 마구리면끼리 붙이는 것보다는 조금 낫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방향이 생각보다 다른 부분에 비해서 이 면하고 이런 결방향들이 결끼리 서로 붙는 부분보다 좀 약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얘를 두껍게 놓으면 이 면을 잘 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이 나무의 두께가 살짝 줄기도 하겠죠. 나중에 이게 줄기도 하고 이렇게 줄기도 해요. 이게 줄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이 각이 잘 맞겠지만 이게 점차 줄면 이 가운데 부분들이 보통 살짝 떠요. 왜냐면 이게 줄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 들어가면 처음에 45도였던 게 줄어 들어가면 이렇게 각이 이렇게 퍼진단 말이에요. 45도 각이 안 나와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줄면 처음에 잘 맞았던 게 이게 두께가 준다는 거는 일정한 이렇게 잘려있던 부분들이 이렇게 살짝 줄어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전통 가구들 보통 보면 이렇게 이런 사선이만 들어간 부분들이 가운데 부분이 살짝 뜨기도 해요. 이런 부분들이. 자, 그런 부분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이게 살짝 벌어지는 부분이 생길 텐데, 이게 만약에 많이 두꺼워진다, 이 나무에 비해서, 아니면 나무가 되게 뭐 한 10cm 되는 걸 갖다가 거기서 막 2cm, 3cm 그런 부분까지도 연기를 주지 않고 되게 연기 부분은 좀
두께가 얇게 들어가고자 하는 부분들은 여기에 대한 변형을 최대한 줄이고자 하는 부분이거든요. 최대한 얘가 가까이 붙어 있어 가지고 여기에 가운데가 뜨거나, 이것 또한 나무가 이게 두껍다고 하면 뭐 이렇게 줄 수도 있고 뭔가 잘 이렇게 떨어질 만한 요지가 많을 거란 말이에요. 얘가 최대한 얇으면 이 뒷면에서 얘를 이렇게 벌어지거나 하는 부분을 많이 방지를 할 텐데, 이게 많이 두꺼워지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잡기가 쉽지 않아서 이 연기라고 하는 이 부분들은 조금 얇게 들어가는 게 보통이에요. 그래서 이 두께가 4cm라 하더라도 4등분해서 쓰지 않는 이유는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는 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연기 같은 경우 나무가 많이 두꺼워진다 하더라도 이 비율대로 그대로 가져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여기서 한 6mm 정도 썼어요. 이게 40mm에서 6mm 썼다고 하면 그 나름대로의 비율이 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가 이 두께보다 더 넓어져 가지고 만약에 내가 10cm 각재로 얘를 만든다고 했을 때, 그러면 얘를 이 비율대로 그대로 늘려서 쓸 거냐? 그렇지는 않죠. 그때는 이 연기를 나름대로 좀 더 좁게 가져가서 그거에 맞는 부분들을 좀 가져가는 부분들이 보통이고, 여기 중간 텀도 마찬가지예요. 이 중간에 여기 비어있는 부분도 또한 이 지금 얘랑 거의 좀 비슷해 보이기도 하죠. 근데 비슷해 보이게 하는데 얘를 좀 더 넓게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비슷하게 들어간 거는 이 두께가 그 정도에 적당하기 때문에 들어간 부분들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얘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해요. 얘의 두께도 상당히 중요하고. 자, 얘가 거좀 중간에 위치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 두께 뭐 중간 정도에 위치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얘가 왜 좀 더 넓어지면 안 되느냐, 두꺼워지면 안 되느냐, 아니면 여기가 조금 넓어지면 여기가 조금 더 넓게 쓰면 얘가 자연스럽게 뒤쪽으로 밀리겠죠. 이게 지금 한 6mm 썼는데 6mm보다 좀 더 키워가지고 뭐 한 20mm 썼다 그러면 얘의 위치가 상당히 뒤쪽으로 빠지겠죠. 자, 이게 뒤쪽으로 빠지면 빠질수록 이 길이가 짧아져요. 이 촉에 대한 길이 자체가. 자, 이렇게. 네. 그렇죠. 예. 이게 뒤로 빠지면 빠질수록 이 길이, 이 물리적인 길이 자체가 짧아질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이 각재가 두껍지 않기 때문에 이거 만들어진 의도로 따지고 보면 이 안쪽에서 이 촉의 길이들이 최대한 길게 만나고자 해서 이렇게 안쪽에서도 45도가 만나 있는 형태거든요. 자, 이거 최대한 길게 하고자 했던 건 그런 의도인 거죠. 자, 겹치는 면적을 최대한 늘리고자 하는 부분이 여기에는 분명히 있겠죠. 이게 최대한 길어져야 겹치는 면적이 그만큼 늘어나고 이 물리적으로 힘을 어느 정도 쓸 테니까. 그리고 이게 뒤로 무르지 못하는 이유는 여기에도 있을 수 있죠. 이 부분들이 얘가 뒤로 무르면 무를수록 이게 되게 조그만해져요. 예, 얘가 좀만 더 오면 이만해지고 좀 더 오면 이만해지고 뒤로 밀리면 거의 만나는 부분이 없을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을 계산을 하고 여기를 진행을 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의 위치가 너무 뒤쪽으로 가거나 하지 않게끔 얘를 적당히 유지하는 부분들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얘의 넓이, 얘가 넓게 가지 않는 이유는 이런 부분, 좀 더 길게 만나고 여기가 되게 얇아지는 부분을 줄이고자 하는 부분들이 여기에는 담겨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이죠. 그리고 그러면 꼭 이렇게만 비율을 가지고 진행하는 게 맞는 거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가 얘를 좀 더 뒤로 무르면서도 어떤 장치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 부분들도. 그렇다고 하면 거기는 그런 장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받아줄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여기 나름대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얘를 한 개를 가져서 딱 이렇다고만은 볼 수는 없지만 지금 이 형태의 이 구조를 보면 그렇게 여기에는 그런 형태들이 담겨져 있다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나무의 물성이나 아니면 여기에 가해지는 힘들이나 그런 부분들을 적당히 감안을 해가지고 만들어진 형태가 일단은 얘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똑같이 보면서 나 이렇게 하지 않았었는데 나는 보통 이거 좀 더 넓은 게 좋은데 뭐 그거는 그 나름대로 맞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리거나 설명드릴 때는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그게
나무의 물성이라는 부분들하고 잘 맞는 것 같으면 이거를 그대로 따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거죠. 그렇지 않고 내가 해봤더니 뭐 이런 부분 이런 있어서 이게 좀 더 나은 것 같아. 이제 그러면 그것도 맞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겪어보지 못한 어떤 현상을 보고 그거를 보완해서 뭔가를 한다고 하면 그것 또한 어느 정도의 타당성이 있는 부분일 테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오늘 할 거는 얘는 아니라고 그랬고 얘를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